영국 보수당은 이 역사로 보면 한 300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생존해온 그런 정당이고요. 보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가 183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아주 성공적인 정당으로 평가를 받죠. 유럽의 어떤 정당도 그렇게 영국 보수당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또 성공률이 높은 그런 정당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의 이 보수 정당들이 영국 보수당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보수 정당이 정말 괴멸 상태에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보수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가, 원칙이 무엇인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고, 대중은 하물며 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영국 보수당을 소개하면서 보수 정당의 원칙이 무엇인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 보수 정당인가, 이런 걸 좀 대중적 차원에서 알리고 싶은 생각에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요, 요즘 보수주의는 그냥 기득권의 수호,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 것을 지키는 이런 정도의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이 자신이 보수주의자임을 굉장히 창피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보수주의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중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며칠 전에도 유승민 씨가 보수의 핵심은 뭐냐 이러니까 안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저는 지상에서 봤는데, 안보만 가지고 보수주의를 얘기한다는 건 그건 너무 얄팍한 생각이죠. 안보는 모든 정당이 당연히 지켜야 될 그건 필요 조건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보수주의가 다른 타 정당들하고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보수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념은 이 18세기 말에 시작이 됐어요.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정치가이면서 이제 정치 사상가가 토대를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많은 이제 이런 이념들이 이제 막 발생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다른 여타 이데올로기하고 보수주의가 다른 점은 어떤 이상적인 그런 관념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세상과 역사와 이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구체적인 인간의 삶 자체 내에서 보자는 것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인간의 삶. 이렇게 청사진, 사회주의는 무슨 어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쩌고 하는 그런 이제 청사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수주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런 청사진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 터전 속에서 이제 이 정책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위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사회주의라면은, 보수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일단 보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원초적인 본능의 기본을 두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세워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의 아주 핵심 기본 출발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에는 국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결속시킬 수 있었던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사실은 19세기 중반에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이제 이 보수당의 지도자, 그리고 수상을 몇 차례 역임을 한 유명한 이제 보수주의 지도자인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이제 보수당한테 그런 이 이미지를 부여를 하는데 성공을 했죠. 애국적인 정당, 국민의 정당, 이런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수주의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이제 토대로 해서
그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이 과거의 역사, 전통 이거를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잘 보존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보수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함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그냥 뭐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팔이 한쪽은 길고 모든 사람이 팔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긴 팔을 뭐 2cm 길다고 그걸 잘라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짧은 팔을 들 수 있으면은 이제 이 긴 팔에 맞춰가는 그런 점진적인 그런 개혁.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보수주의의 정치에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제도, 기존에 잘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은 손을 보지 말자. 이게 이제 보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이 전통, 역사, 이거를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허물어져 있어요. 우리의 역사가 완전히 지금 아마 요즘에 가장 그게 보수주의자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보수주의자고, 우리 사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역사는 정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얘기했지만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다, 창피한 역사다. 그리고 뭐 미국의 종속된 역사다. 이런 식의 시각은 그건 이제 좌파 역사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디즈레일리가 이제 보수당을 그 대중정당으로 만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애국 정당으로서 뭐 이런 이미지를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이 사회 저번에 굉장히 넓혔죠. 그래서 기득권층 좀 엘리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만이 아닌 이 노동계급이라든가 대중의 이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이제 보수당에 이제 동조하는 그런 세력을 이제 굉장히 많이 넓힌 것이 바로 이제 디즈레일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두 개의 국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수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또 하나는 뭐 오두막이 행복해야 궁전도 안전하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디즈레일리나 보수당의 원칙 중에 하나는 엘리트의 역할을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는 그런 어떤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있고 또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 또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국정에 참여하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또 이 사회주의나 다른 좌파 이데올로기하고 보수주의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선이죠. 디즈레일리가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대처죠. 그 외에 이제 소울스베리 후작이라는 분도 있었고 뭐 여러 분이 있었지만, 대처가 아마 디즈레일리 다음으로 보수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이제 이 기회의 창출, 기회를 더 많이 늘리는 그런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한테, 특히 이제 대처 시대 같은 때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 같은 걸 굉장히 고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창업, 이런 걸 국가 차원에서 이제 많이 도와줬고, 그때 이제 젊은이들이 대처 1970년대, 80년대에 마가렛 대처가 승리를 한 3번의 총선이 있는데, 그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의 과반수가 이 보수당을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에도 물론 노동당이 이제 상대당으로서 이제 뭐 평등과 뭐 기회균등 뭐 이런 주장을 하긴 했지만, 이 젊은이들이 더 이제 이런 기회 창출을 제공해주는 이런 보수당이 더 끌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좌파 정당을 지지하고 뭐 나이 든 사람들이 우파 정당을 지지한다. 이건 사실 맞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이 어느 정도로 더 어필하는 그런 정책을 이 호소력을 가지고 이제 제공하느냐, 이것이 정당의 이 세대 차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지난 지난 수백 년 동안 보수당이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라지지 않고 생존했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정권을 이제 장악을 해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도 위기는 위기죠. 그런데 굉장히 마이너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간 보수당 내에서 이제 해결을 할 것이고, 여전히 그래도 다수당이라는 거죠. 물론 노동당이 지난번보다 36석 정도를 더 획득을 했지만, 여전히 보수당과 노동당의 차이가 50석 이상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보수당이 이제 여전히 제1당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아마 조기 총선이 이제 다시 또 한 번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겨워하는 거죠. another 총선 또 총선을 또 해 아니야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총선이 또 다음 총선이 아직은 계획돼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간 보수당 내에서 이제 지도자 이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겠죠. 테레사 메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조급했던 것 같고, 이 thatcher와 같은 그런 어떤 끈질김과 기다림, 때를 잡는 이런 어떤 촉각, 이런 게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엔 기대를 했는데, 마가렛 thatcher 같은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불평등, 프랑스하고 영국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훨씬 더 평등주의적이죠. 우리 사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국민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영국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이 평등 우호적이 아니고 불평등을 오히려 더 수용하는 이런 것인데, 그건 역사와 문화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영국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불평등을 그렇게 감수하고 혹은 나아가서 더 이렇게 지지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개인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삶의 이 목표나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를 영국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영국은 옛날부터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로부터 바로 자유주의가 나온, 존 로크니 이런 자유주의 사상도 나온 것이고, 또 산업혁명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개인의 역할과 개인의 역량과 이걸 다 인정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계를 발명을 해내고, 이런 산업혁명, 세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산업혁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건 영국의 굉장히 장점인데, 우리는 그런 개인주의가 굉장히 약한 사회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역사하고 영국의 역사를 이렇게 평행하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도 사실은 개인의 삶을 자기 자신이 책임진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사실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젊은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젊은이들이 굉장히 자신의 삶, 자신의 불행을 남 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왜 가톨릭 교회에서 내 탓이다, 이런 거를 이제 표로 저는 그때 상당히 그걸 좋아했었는데, 일단은 남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만약 불행하다면은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우선은 나부터 좀 반성을 하고 보자는 것이죠. 의외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하여튼간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공부 모임이다.
뭐 이래서 저는 사실 갔습니다. 뭐 제가 뭐 이런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폴리프레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하는 모임이다 이래서 이제 갔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뭐 몇 명은 올까 뭐 이렇게 회의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상당히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의외로 그 보수 정당의 역할이라고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짧고 우리가 뭐 이렇게 긴 토론을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그 당시 뭐 정말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때는 아직은 자유한국당이 아닐 때였죠. 그렇죠. 그 대선 전이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당이 아주 정말 지리멸렬한 상태였는데 의원들은 의외로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 밝음이 어떤 의미인지 참. 그러니까는 저는 막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이런 침체된 분위기를 생각하고 갔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당의 그 지도자, 그때 이제 뭐 대통령이 탄핵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두 가지였으니까, 하나는 이제 참 의외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얼마나 그 당 지도부가 이런 그 평의원들과의 그런 소통이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이 당 지도 그 대표,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막중한 인물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빠졌는데, 평의원들은 의외로 굉장히 그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두 부분의 유대감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한국 정당 무슨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뭐 지식인의 한 명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당의 조금 전에 제가 당 지도부와 평의원들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얘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당으로서의 어떤 결속력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명의 얼굴마당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당을 이끌어가고, 각 의원들은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살아남는 거에 그냥 이렇게 급급하는. 그러니까 정말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무슨 어떤 거대한,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력을 갖고 그 나라를 또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가, 뭐 이런 거대한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제가 별로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보수 정권이라고 해도 거기서도 마찬가지였고, 그저 그냥 이 정책, 이런 정책 냈다, 저런 정책 냈다가 그냥 국민들의 어떤 포퓰리즘에 그냥 휩쓸리면서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남기에 급급한 이런 것이 우리 지금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살아남는다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무엇을 할 것이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고하게 좀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거를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아주 열심히 설득하는, 예를 들어서 정말 불평등,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에 불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평등을 옹호한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를 이제 하게 하고, 실질적인 정책에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정당인데, 우리 정당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더 우파 정당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좌파 정당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근데 정말 보수 정당의 비전이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절치부심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일단 그것이 합의점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그거조차를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 제 책에서 나와 있듯이 성공의 비결을 열심히 배우세요. 그래서 지금 뭐 문화도 다르고 뭐 역사도 다르지만, 결국 그 정당이 선거에서
그 승리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당이 성공을 하고 집권을 하게 되면 내 삶이 더 편해질 것이다.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 이 국가 전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지만 일반 대중의 수준에서는, 차원에서는 이 정당이 그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저 정당이 집권하는 것보다는 내 삶이 더 편해질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랍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그 보수 정당은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통치를 더 잘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돼요. 이 A라고 하는 정당이 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더 통치를 잘할 것이다. 통치를 잘한다. 통치의 그 몇 가지 영역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 안보, 우리 같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안보. 그다음에 이제 국제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경제일 겁니다. 그죠? 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요즘에 그 이런 그 이 대중의 그런 욕구, 그 이 높은 뭐라 그럴까요? 욕구의 상승,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복지 정책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